지금 선수들이 맨유를 위해서 왜 테나흐가 굳이 칼을 갈고 뼈를 깎아서 왜? 로빈요! 자, 지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안필드에서 펼쳐진 리버풀 대 맨유 경기에서 7대0으로 리버풀이 대승을 하면서 PL 최대 더비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7점 차는 한 번도 없었어요. 1895년에 리버풀이 7대1로 이긴 건 있었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대참사가 벌어졌다 할 수 있겠죠. 이 기록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PL 최대 더비에서 이런 스코어가 벌어졌고 뭐 영국의 북런던 더비, 맨체스터 더비, 머지사이드 더비 등 뭐 여러 더비들 중에서도 최대 더비는 무조건 노스웨스트 더비예요. 맨유 대 리버풀. 그리고 리버풀은 최근에 챔스에서 레알한테 5실점이나 하면서 패배하고 리그에서도 중위권을 맴돌랑 말랑하고 정말 이제 리버풀의 황금기는 끝인가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맨유는 최근 카라바오컵에서 6년 만에 트로피도 들고 유로파에서 바르셀로나를 꺾고 16강 진출도 성공했고 리그에서도 아스날전 한 점차 패배를 제외하면 거의 10경기에서 무패였거든요. 이제 호날두를 사우디로 보내고 테나흐 체제에서 성공적인 리빌딩에 거의 다 왔나?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승세였는데 저도 보면서 이렇게 뭐 7번 하니까 경기 끝나더라고요. 경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코디 각포의 첫 골이 기가 막히게 터진 게 컸어요. 이제 기세까지 찍어 눌러버리는 과정과 골이었죠. 로벌슨이 사이드에서 공을 받아서 안쪽으로 소유하면서 잘 들어갔어. 풀백은 사이드에서 벌려서 공을 받으면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잘하는 풀백들이 진짜 좋은 풀백이거든요.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는 이 움직임, 새로운 공간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 각포의 2차 움직임을 보는 시야가 트이고 거기다가 수루 패스, 그리고 여기서 또 각포의 첫 터치가 또 너무 좋았는데 패스가 굴러오는 동안 각포는 수비하러 달려오는 바란이랑 계속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공 오는 스피드를 살려서 그대로 사이드로 칠지 그렇게 치는 척하면서 안으로 잡아 놓을지. 이제 네빌은 이 장면을 보고 각포한테 절대 오른발을 줬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로벌슨의 이전 패스가 좋았어서 공격수에게 유리한 심리전이었기 때문에 바란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각포가 공 살려서 가져갈 것처럼 마지막에 페인팅까지 주면서 순간적으로 안으로 터치. 바란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제 또 그 터치가 기가 막히게 되면서 한 번의 슈팅도 우하단에 꽂았죠. 각포가 이번 월드컵 최대 스타 중 한 명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끝나자마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리버풀에 입단을 했는데 초반에는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리버풀 팬들에게 참 몸매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 각포를 처음 본 게 월드컵이었는데 각포가 월드컵 첫 경기부터 헤딩골 때려봤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도 연속골 터트려서 각포 할 때 이상하게 나는 다른 경기들을 보느냐고 각포 경기를 제대로 못 봤어. 그래 뭐 반짝 운 좋게 월드컵에서만 잘하는 스타일 수도 있으니 뭐 16강부터 한번 봐보자. 반짝 월드컵 스타들 몇 명 있었죠. 대표적으로 세네갈 디우프, 브라질 클레베르송, 그리고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이번 카타르 때 히샬리송도 반짝 스타라고 해야 하나? 최근 히샬리송이 콘테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자신을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콘테가 답했죠. 리그 빵골은 좀... 또 카타르 스타 누구 있었죠? 조규성은 올해 K리그에서 잘해서 유럽 가야죠. 암튼 각포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한다 해놓고 까먹고 네덜란드 16강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윙에서 시원시원하게 치는데 볼 관리도 좋고 연계도 좋아. 기본적으로 볼 관리랑 연계가 좋으면 기본방이 확실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키도 커서 눈에도 잘 띄어. 맞다, 제가 각포면 나 인정한다. 제 뽀록 아니다. 내가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했는데 그게 각포더라고요. 와, 얘는 반짝 아니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선수거든요. 각포 같은 스타일은 진짜 부상만 조심하면 무궁무진하죠. 그 키에 그 스피드에 그 기술이면은 뭐 괴물이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누네스의 헤딩골 2개도 기가 막혔고 살라, 리산마 앞에서 드리블 치는데 리산마 이마룡 다이아몬드 스텝. 이거 뭔지 모를라나? 틀딱 같았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살라가 리산마 그렇게 제치고 어시스트, 각포 로빙골. 로빙골. 거기에 살라의 이제 리버풀 역사상 최다골을 기록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이거 피르미누의 이제 마지막 노스웨스트 더비골. 피르미누는 이번 시즌 끝으로 리버풀과 작별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죠. 이 피르미누 골도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간 게 피르미누가 한번 터치를 해놓고 이거를 바로 뒤에 있는 디에고 조타에게 내줄까 하는 모션을 살짝 수비들한테 보여주고 그대로 그 리듬 살려서 자기가 슈팅. 피르미누도 수가 굉장히 높은 선수죠. 맨유
맨유는 줄 수 있는 거 골 드라마 다 대줬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스코어가 났을까? 맨유 레전드 형님들도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네빌 형님은 후반전은 치욕스러웠고 엉망진창이었다, 평소 경기력이 아니었고 정신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했고, 스콜스 형님은 네빌이 프릭 그래도 괴상한 결과다 라는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슈팅 8개 중에 7개가 골로 들어가서 나도 처음에는 좀 괴상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맨유가 공을 뺏겼을 때 빨리 백해서 뭐 대형을 갖추던가 해야 하는데 앞에 4-5명 선수들은 걸어가더라. 언뜻 보면 7실점이 운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맨유가 했던 노력을 보면 이건 운이 아니다, 그렇게 뛰면 져야지 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네요. 뭐 여러 군데에서 이미 경기 분석, 전술 분석을 마쳤겠지만 이 맨유 레전드 형님들은 어떤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뭐 2대0, 3대0, 5대1 정도만 됐어도 뭐 전술이 어떻고 감독이 어떻고 일정이 헬이다, 테나우 전술 선발 뭐 맨날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7대0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수들이 포기한 거라고 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예전에 21-22 시즌 때 맨유가 홈에서 리버풀한테 5대0으로 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전반에 이미 3골 먹고 맨유 멘탈 나간 상태에서 호날두가 커티스 존스 배 발로 찬 거 기억나시죠? 이때 제가 리뷰에서 호날두는 경기가 안 풀리고 지 분에 못 이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있는 맨유 선수들을 좀 보라고, 또 올드 트래포드 팬들한테 액션을 깐 거다, 하지만 어찌됐든 호날두의 행동은 잘못된 거다, 정당화될 순 없다 라고 말했다가 이제 리버풀 팬들한테 폭격을 맞은 적이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 호날두의 제스처가 너무나 어설펐어. 뭐 호날두의 인성 논란, 치졸함, 쪼잔함 다 맞는 말인데 호날두가 선천적으로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상남자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그때 호날두의 돌발 행동은 페페, 라모스도 정말 인생에서 한두 번 할까 말까한 행동이었고, 이브라히모비치도 그 상황에 저랬을까?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센 척하는, 그리고 호날두랑 전반에 밀러 부상당해서 대신 들어온 커티스 존스랑 일절 신경전 할 시간도 없었고 호날두가 커티스 존스한테 야구를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호날두는 왜 아무 죄도 없는 커티스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인성? 맞죠? 거기다가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호날두가 보고 자라온, 함께 영광을 같이 했던 그 퍼거슨 체제의 맨유는 뭐 스콜스, 로이킨, 네빌, 루니, 비디치, 퍼디난드, 오시어, 웨스 브라운, 그 시대의 맨유가 홈에서 전반에 리버풀한테 3대0으로 지고 있다? 질 수는 있어. 경기는 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뭐 어떻게도 납득을 시킬 수 없는 분위기의 맨유였잖아요. 호날두는 그런 거에 더 못 견뎌서 뭐라도 한 게 그 행동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이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고 자라온 맨유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걸까? 그리고 그게 이제 터치라인 바로 앞에서 팬들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원래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팬들한테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상황에서 호날두가 견디지 못하고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이번에 7대0 때도 로이킨 형님이 얘기한 게, 안필드에서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나오는데 몇 명의 선수가 웃고 농담을 하더라. 그딴 쓰레기 행동을 난 보고 싶지 않다. 맨유의 선배 선수들이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선수들은 자부심도 투지도 정신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맨유를 구축한 대형 선수들이 맨유라는 클럽을 실망시켰다. 물론 저랑 맨유 레전드 로이킨 형님이랑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경기를 보면서 와, 맨유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이런 정신력을 보여주네? 정신력 쪽으로는 저는 별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그래 뭐 한 번씩 이럴 수도 있지, 아직 맨유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엔 나도 적응이 안 됐지. 와, 맨유가 이런 모습을? 근데 이제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게 너무 오래전이어서 지금 선수들이 맨유를 위해서 왜 테나흐가 굳이 칼을 갈고 뼈를 깎아서 왜? 무엇을 위해? 외국인 감독이 한일전을 굳이 왜?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게 맨유가 그동안 이제 수많은 영입 실패를 하면서 중간 단계가 끊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리버풀의 핸더슨, 혹은 그런 맨유 정신을 이어받을 만한 제몫이 없었다든지 반다이크나 살라처럼 뭐 디마리아, 산체스, 포그바, 미키타리안, 루카쿠, 데파이, 현재 맥과이어, 마샬, 프레드, 반더베이크, 안토니 뭐 셀 수가 없죠.
바란, 카세미로 이런 애들이 너무 늦게 왔어. 또 다 이루고 왔고. 루크쇼 정도는 저는 그동안 좀 많이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맨유가 리빌딩이 잘 된다고 해도 이전의 맨유의 어떤 그런 팀 컬러? 그런 느낌보다는 새로운 맨유의 느낌으로 리빌딩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바래야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맨시티나 바르셀로나 같이 뭐 좀 차라리 세련된 축구를 하는 느낌으로 우리 모두 한때 열렬한 맨유 팬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저 역시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저의 허접한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지금까지도 맨유를 지키는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